너희들이 그 직장에 갔다 들어오면 참 그 자랑스럽고 아주 그렇게 대견스러울 수가 없어.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온 장수처럼 말이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정말로 그 투쟁이거든, 전쟁이거든. 그 속에서 세상에 그 물질을 구해 온다는 게, 옛날에는 전쟁이 없을 때는 그 사냥을 해서 하루 종일 사냥을 해가지고 못 잡은 날도 있고 잡은 날도 있고 그래가지고 잡아와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몸부림쳤던 시대가 옛날 수렵 시대거든. 그래 그 에스키모 같은 사람들은 인구가 줄어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얼음이 깨져가지고 도달하지를 못해 버려. 고기를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또 잡다가 그 손이 많이 안 잡힌 거야.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여자 남자가. 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인구가 그냥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뭐 국가에서 많이 보호를 해줘서, 그리고 몇 명 안 살고 있어 다 떠나가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그 직장을 가진다는 거, 이건 진짜 신성한 일이야. 신성한 일이고, 정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직장 없다고 생각해봐. 집에서 뭐 할 거야? 참 기가 막힌 일이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전쟁하고 온 기분이어서 참 어제도 기분이 흐뭇하더라고. 그런 내 소감을 말하고, 또 요새 보니까 좋은 책을 많이 사왔대. 뭐 꿀벌과 뭐 천둥소리라든가, 또 무슨 자기혁명. 그래서 내가 책이 있어서 기회가 있어가지고 가게에서 읽어봤는데, 그리고 책을 보면은 이틀에 걸려서 다 읽어버려야 돼. 놔두면 안 읽어져. 한번 잡으면은 읽으면은 성취욕, 자기가 등산 가서 정상 탈환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 특히 책이라는 게 자기혁명이라는 책도 일생을 통해서 만든 책이야. 그 사람도 의사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 유명하니까 일에 이런 데서도 이 토론회 할 때도 초빙하고 그런 좋은 책인데, 이제 그런 책을 읽어보고 이제 지금 현대인의 고뇌, 그런 고뇌를 이제 말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내가 또 느낀 바가 뭐냐면, 참 질문이 정확해요. 많이 질문이 던져져. 지성이 들수록 인간이 행복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야. 행복이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욕망과 행복의 차이인데, 내가 욕망이 있다 그러면 행복은 이미 사라져버린 거야. 지금 행복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것을 추구하거든. 그렇잖아. 욕망은 현재 미래의 것을 바라는 게 욕망이거든. 그래, 내가 지금 욕망이 채워졌냐 그 말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행복이냐. 그럼 행복은 미래에 있다면은 플라톤 말이 맞지? 플라톤 말했어.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먼 곳에, 다른 곳에, 그러니까 공상이지, 이것이 실현될 수 없는 세계가 이데아 세계거든. 그 말을 그렇게 적용하더라고. 그럼 우리 인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 어디까지며 행복이 뭐냐 이거야. 그것은 우리 원리 강론의 첫 화두에서 나온 말이거든. 인간의 마지막 창조 목적도, 그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행복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그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끝에 가서는 이제 자기 혁신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오고 테드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자기가 제시는 했지만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답을 왜 없느냐면, 예를 든다면 자기가 추구했던 이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살면서도 이제 어떤 생각에서는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게 행복한 것인가? 애선이도 그러고 에라인도 그러고 장서방도 그러고, 과연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게 행복하고 있는가 괴로운 것인가? 한번 자기가 측정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살다 보면은 아까 욕망이라 그랬지. 욕망이 이루어지면 그 행복의 절정이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저것만 이루어지면 난 행복하겠다 생각을 해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그럴 때가 많아, 경험이. 나한테 돈이 5천만 원만 내가 있으면 행복하겠다.
근데 실제 이루어진 게 많아요. 나도 하다가. 내가 뭐 집도 사고 뭐도 사가면서 내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3일이 안 가요. 또 불만을 그 다른 욕망을 추구해서 그건 감쪽같이 잊어버려요. 예. 그 행복이 어디가 있냐 행복이. 특히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엄마하고 그 만나가지고 우리는 좀 아웃사이드에서 만났어. 그 당시에 무서웠다고 아버님이 이렇게 지정해줘가지고 안 하면은 그 두드려 패버렸다고. 두들겨 몰매하자 맞았어 일본에서는. 저 사람 안 하고 저 사람 안 한다 그러니까. 너 뭐하러 한국 왔고 통교 들어왔냐 이거야. 그 정도인데 나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관계없는 여자를 택한 거야. 기가 막힌 일 아니냐? 우리 통일 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 그렇게 해서 생사람을 잡으다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사고 친 거야 내가. 이건 아닌데. 얼마나 내가 몸부림을 쳤겠어. 근데 그때는 여자가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몰라. 좋게 보이고 성스럽게 보이고 말이야. 그 내 눈이 완전히 씌웠지. 남이 보면 다 웃지. 그렇게 다 웃는데 내 눈에는 그랬다 거야. 그러면서 아버님이 제정해가지고 너가 택해라 해가지고 난 그것도 얼마나 조건인 줄 몰라.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님이 너가 택해라 해가지고 내가 택했거든. 그러니까 아버님 모른 척하고 하늘이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해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그 환희, 예? 그때 그 환희와 기쁨은 지금도 상상을 초월한 거야. 근데 그 며칠 갔냐 이거야. 그 며칠 그것이. 저 여자를 내가 만난 게 후회스러울 때가 이제 없다고 누가 보장을 해? 그럼 행복은 어디 가버렸어? 그때 그 환희.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의 그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애랑이도 마찬가지일 거야. 남자를 만나서 내 가정 이런 게 나 목적이다. 근데 이렇잖아. 그러면 뭐가 입에서는 맨날 불평만 나오지. 남편은 어쩌고저쩌고 또 자기 섹시 어쩌고저쩌고. 남자는 또 뭐냐면 섹시하는 얻어가지고 바란 듯이 내가 한번 가정을 이루어보겠다. 그게 남자 소원이거든. 근데 막상 살다 보니까 이혼하자고 난리를 쳐. 이혼한 놈들 한두 놈이야? 며칠 살고는 이혼하자는 거야. 그러면 행복이 어디 있고 욕망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야. 욕망이.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오늘 하고자 하는 중요한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그 절대 가치라는 게 있어. 인간이 가치 있게 살려면은 우리 내가 이것을 하는데 옳으냐 틀리냐는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야. 약간 뭐라고? 내가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선이냐 악이냐 그 보기 전에 옳으냐 틀리냐를 판단해야 돼. 그 사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근데 그 기준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야. 기준이 뭐냐. 그걸 세상은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여태껏 살아왔던 것 중에서 한번 이것이 점수가 몇 점이냐 이거야. 내가 진짜 옳은 일을 했느냐 잘못된 길을 걸었느냐 평가를 해볼 이유가 있잖아. 평가해볼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내가 존재해야 할 목표를 알게 되면 그것이 가능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 존재해야 될 목표가 뭐냐 이거야.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존재해야 할 목표는 창조 목적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했을 때 그 창조 목적이 내 존재 목적이야. 그러면 내 존재 목적이 내가 여기 살아야 할 목적이 뭐냐를 알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옳았냐 틀렸냐 그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굉장히 철학적인 물음이야. 그게 자기혁명의 그 책에서 나오는 그 내가 얻은 힌트인데 두 가지를 자기가 체크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정말 잘못 살아온 길이냐. 아까처럼 쓸데없는 정렬. 막 뭔가 한다고 했는데 읽어보니까 이건 뭐냐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그러냐. 진짜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가치를 해야 되냐. 할 때는 뭘로 판단할 거냐. 그럴 때는 우리 원리가 도입되지 않고는 어떤 대답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이번에도 하나님한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후회할 일도 많고 또 실적인 일도 많은데 무엇이 실적이냐고 물어보라 그래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언가를 알게 되면 그게 간단하게 나와요. 세상이 어떻게 됐든 어려웠든 슬펐든 간에 하나님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어? 인격 완성 아니야 처음에. 인격 완성. 두 다음에 가정 완성이야.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서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창조 목적이다. 이 결론을 내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얘 자녀를 가져야 되냐? 얘 결혼을 해야 되냐? 얘 가정이라는 게 뭐냐? 그건 6천년 전에 원시대부터 있었던 일을 꼭 내가 이 짓 해야 되냐? 그렇게 보는 게 현재 철학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창조 목적은 뭐야? 목적이 뭐냐 말이야. 내가 존재할 가치의 최종 열매는 뭐냐면 간단해요. 가정 예상 이룬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큰 소리 친 거야. 나 이 정도 살았으면 됐고 자녀도 낳고 가정 이뤘어. 다른 건 다 아웃사이드야. 내가 여행 갔다거나 내가 돈도 실컷 벌었다거나 돈 가지고 맛있는 건 실컷 사 먹었다거나 이런 건 다 아웃사이드예요. 진짜 실적 속에서 내가 존재했어야 할 목표는 뭐냐면 가정 이상을 이뤘다는 거야. 그런데 그건 완벽하지는 못해. 계속 성장해 가기 때문에 다는 못 이뤘지만 형태는 이뤘어요. 그러니까 나는 미련 없다. 살아서. 난 평가할 가치가 있다. 그야 가정을 이뤘으니까. 그러면 내가 존재의 가치를 내가 잘 살아왔구나. 지금까지. 예. 그렇게 내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결론 내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 살아왔구나. 뭘로 평가하냐면 존재 목적을 알았을 때 그게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그걸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미래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창조 목적이야. 창조 목적은 다시 말하면 가치를 이것이 내가 해야 할 가치가 있냐 없느냐. 해야 되냐 안 해야 할 때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야. 그 기준은 내가 못 만들어요. 그 기준은 누가 만드냐면은 신이 만들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주체가 하나님일 때 그 기준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신이 없는 그 내 자신의 판단 기준은 그것은 절대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상대 가치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철학 가운데나 모든 가운데는 절대 가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절대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다는 거야. 인간의 창조의 목적. 거기에 부합되면 내 판단이 맞는 거야. 부합되면. 그래서 아버님 말씀을 수없이 읽고 또 읽어봐봐. 이 세상을 가인형 인생관과 아벨년의 인생관 인류를 두 개로 딱 나눠버려요. 그리스를 중심한 출발점이 바로 가인형 인생관이야. 이성주의,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아벨형 인생관은 기독교, 히브리 유대계를 중심해서 흘러나온 아벨형 인생관이 흐르면서 두 개가 융합이 돼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융합이 돼서 오늘날 기독교가 펼쳐나왔는데 지금 1차, 2차, 3차 대전을 겪으면서 가인형 인생관이 누구야? 어디야? 가인형으로 짝 나라가 지구가 나눠지는 거야. 공산주의야. 그 다음에 아벨형 인생관이 신을 중심한 아벨 인생관이 민주주의야. 근데 아버님까지 어디까지 아버님 정착을 시켜버렸냐면은 그 나라를 형성하는데 아벨형 인생관, 가인 인생하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나오는 정리가 딱 가인, 아벨, 천사장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그 믿음이 대 실책이다 아니야? 가인을 천사장권에 놔두고 사탄편에 놔두고 섭리를 믿음이 기대를 형성시켜 나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고 실책이 되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이루어 나가는 거야. 그거 공식이야. 전체 공식.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떻게 했어? 독일을 주축국으로 해가지고 해하국이 누구야? 일본이었어요. 그 이태리야. 천사국 나라. 이렇게 하면서 나눠줬는데 그럼 지금 3차 대전이 지금 마무리 지기도 했거나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3차 대전이. 그러면 아버님의 결론이 뭐냐면 그럼 한국이 지금 한번 질문한다면 한국이 굉장히 위험에 빠져 있어요. 내가 그걸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왜 위험에 빠졌냐면은 한국은 다시 말하면 지금 크게 나눠지고 있어요. 반미 세력과 친미 세력이 나눠져 있다고. 대응할 때 태극기 들고 국기를 들고 있죠. 미국 국기를. 한쪽은 뭘 들고 있나? 촛불을 들고 반미 세력이야.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 이꼬르 반미 세력이야. 현재 한국이. 한국 실정이야 그게. 근데 반중 세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님이 지금까지 엮어놓은 모든 말씀 전성기 읽어보면은 한국과 일본 관계는 무슨 관계라 그랬어?
공산주의가 하는 이야기는 간단해요. 반일주의야. 전차적 반일주의야. 에? 철저하게 반일주의야. 지금 원수다 이거야. 일본이. 다시 하자 이거야. 협상. 옛날 해가 잘못됐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현실주의거든. 그러면 우리 원리가 말한 것은 뭐야? 일본하고 한국하고 철저하게 친일주의해야 돼. 우리나라는. 왜냐? 아버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머님 나라가 일본 나라고 아버님 나라가 한국 나라야. 그러니까 6500 가져부터는 100% 표적결혼을 시켜버린 거야. 어머님 없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고 아버님 나라에 없는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본을 끌어안아줘야 돼요. 근데 무슨 정신대? 흘러간 거야.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됐어? 절대 친밀주의가 안 되고는 한국과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한국이. 그걸 누가 알아요? 어느 사람이 알고 지금 한국 젊은이들 알아, 10대들이. 그게 중요한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친밀을 해야 되겠냐, 반밀을 해야 되겠냐. 철저하게 공산주의도 반미주의자야. 반미주의를 만드는 게 중공들의 목표야. 공산주의 목표야.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아버님이 결론 내렸냐면은, 아버님의 예일더 칸처리, 가인의 나라란 말이야. 천사장의 나라야. 그럼 아담과 헤아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천사장의 품에 있어야 아담과 헤아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주도 경찰국으로 만들면서 한국과 일본을 품기 위한 섭리 속에 들어있는 게 미국이야. 그래서 미국은 무슨 나라? 천사장 나라. 일본과 한국은 부모의 나라, 부부의 나라란 말이야. 이 세계가 하나가 되면 한국은 제3이슬라엘서로 세계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배국이 되는 거야. 그게 지금 11등까지 나왔잖아. 11번째야, 전 세계에서. 근데 만일에 이걸 깨져나가면 한국은 갈 길이 없어요. 갈 길이. 그래서 한국, 우리 원리에 안 사람들이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면은 옛날은 친민이 반민이 그 자체가 없었다니까. 왜냐면 중공이 없었어요. 중공이 없었어요. 중공은 저건 개떼들 사는 곳이지. 저 나라 취급도 안 했다고. 중공이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냉장고 팔아먹고 무슨 저 가방 팔아먹고 살았잖아. 중국에다가.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커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리나? 한국에 그 중국에 붙어버린 거야. 한국 젊은이들이. 근데 왜 그럼 반중공 세력이 없냐 그러면 친척이고 누구 전부 다 중국의 그 기업체하고 연결돼 있대요. 반대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하나 된 것이 바로 그 아벨령 인생관. 하나가 되면 자동으로 전 세계가 우리 힘에 의해서 움직여요. 왜냐면 아버지 나라니까 한국이. 그런 원리적인 정립을 한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나? 좀 멍해가지고 있는 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머님 말씀이 그 말씀에 나와야 돼요. 옛날 선거운동할 때 공산주의가 뭐다, 공산주의가 우리가 살아있느라 우리 일본하고는 안 돼. 일본이 왜 저렇게 살아남았냐면은 공산주의 반공운동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일본 조총련을 깨뜨려 버린 거야. 일본은 지금 어느 정도 조총이 세냐면은 국민학교부터 대학까지 다 있어요. 공산주의. 그 조총련 산하에. 한국에는 한 군데도 없어. 그걸 우리가 다 깨뜨려 버린 거야. 일본을. 그런 운동을 했듯이 우리 통일교 식구들은 신미주의, 다시 말해서 미국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근데 지금 현상이 어떻게 돼? 어디까지 나와버리지만 트럼프가 안보 차원에서는 동맹국이지만 경제 차원 동맹국이 아니다. 세금 내라 이거야. 그게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하고 상대 안 하겠다 그 말이거든. 무서운 철퇴거든. 그냥 섭섭한 거야. 문재인이가 장세되자마자 확 촛불 세력이 미 대상을 도는 거야. 하면 겁을 주는 거야. 그 겁을. 미국도 어떻게 되겠어? 까불면 죽인다 이거야. 지금 그런 식이야. 그런데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반미 세력이 잘 싼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 논평가들이 가면 지금 태어난 사람부터 지금 죽어야 할 사람까지 전부 다 미국의 영향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향하에 산대요. 영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문명이 다 그렇다는 거야. 객관적으로 보더라. 그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 안 했어요. 저 카자흐스탄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그 박사가. 그게 우리 원리하고 맞아요. 그래서 아버님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야 도대체 가지고.
엘더 칸트리. 장자국의 나라의 미국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한국에 갈 곳이 없어요. 얼마나 그 일이 사상이냐 그 말이야.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식구들은 지금 그 한국에 있는 식구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운동을 시켜야 돼요.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 지금 사탄편 아까 그랬잖아요. 사탄편 그 국가들 사탄편은 아담이 누구야? 김일성이야. 천사장이 누구야? 소련이야. 소련. 고르바초프. 해화국 그 해화가 누군지 알아? 중공이야.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 안으려 그래. 그 사람 밑에서 그 창피하게 무슨 저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가가지고 비빌거리고 말이야. 대통령에 가서. 그게 오늘 현실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반미냐 친부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립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왜냐? 그것이 틀리다면 내 나가 아버님 말이 다 틀린 거야. 아버님 말씀 지금까지. 천성경 다 읽어봐. 모든 권리 섭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읽어봐. 그 거짓말인가? 그러면 그 만일에 친미 반미 하자. 그 반미나 친미랑 관계없다. 그럼 우리 식구 아니야 그것은. 사탄이지. 사탄은 뭐야? 가인과 아벨 천사장 관계를 깨뜨리려는 게 사탄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정립을 해야 돼요. 해와와 아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의 나라, 엄마의 나라, 아빠의 나라, 또 장자의 나라. 이 세 개가 하나 되지 않는 우리 한국은 존속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원리적 관이야. 그래서 아버님 살아계신다면 지금 어떻게 형편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 그건 정확하게 정립할 줄 알아야 돼요. 틀리다면 오라 그래. 나한테 그 말이 틀리다면. 이유가 있다면. 아버님 말씀이 써져 있으니까. 말씀도 한두 번이 아니야. 나온 말은 다 그렇게 나와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한국의 실정이다. 그렇지 않으면 딱 두 길이 있어. 하나는 길이 옛날처럼 중국을 박살을 내버려가지고 그런 말도 있다고. 10년 내에 부도난다고 중국이. 그래서 옛날처럼 중국이 아쉬워지 않는 완전히 그 나라가 돼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아첨 안 하다 그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은 본능이 있어요. 철저하게 두 가지 우리나라 단점이 있어. 우리 민족은. 그 단점이 뭐냐면 하나는 그 양반 상민 제도야. 반상 제도라 그래. 그것처럼 철저한다면 50%, 54%가 전부 다 쌍놈들이 있어. 종이었어, 종. 그걸 철저히 파괴돼 버린 게 뭐냐면 6.25 때문에 파괴된 거야. 6.25 이후에 그 죽창질러서 지주들 다 찔러 죽여버렸거든. 그 뒤로는 반상 제도가 없어져버린 거야. 두 번째는 4대 사상이 건국 이래의 4대 사상이 아까 DNA라 그랬지. DNA가 쩔여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이야. 지금도 덕수궁에 가면은 명나라 왕을 섬기는 제사상이 있대요. 상이. 그 세포가 지금 뭐냐 작동을 하고 시작해. 작동 시작해. 우리 민족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4대 사상이 쪄드는 대신에 다른 나라는 철저히 반대를 해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을. 그 성격이 좀 묘하다고. 야, 일본도 그래. 일본도 잘난 나라 앞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아부래요. 아주 그 미국 똥도 좋다는 거야. 일본 사람들. 근데 일본 사람들 한국말을 얼마나 한국을 무시하냐. 그러니까 좀 낮은 나라는 무시해버리고 좀 잘난 나라는 뱉어버려. 그런 형태는 우리나라는 그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중국에서는 철저히 4대 사상인데 다른 나라는 배탈해요. 이런 썩은 그 잘못된 DNA가 우리 민족 속에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예, 우리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품고 중공을 품는 것은 뭐냐면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된 상태에서 품어줘야지. 그거 다 깨져버리면 내 존재, 아까처럼 우리 존재 목적. 우리 살아야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그냥 다시 종으로, 노예로 변질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이제 이것이 지금 현실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가장 우려된 게 친미냐 반미냐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결론을 내린 거야. 예. 그리고 우리 원리를 중심으로 삼는다면 아버지가 메시아라면 그럼 정말 따라야지.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행복이란 것은 아까 평가를 했죠. 내가 인생을 평가를 제대로 했느냐 할 때 내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헌금을 하겠으니 아니면 나를 살려주면은 내가
10배, 만배. 진짜 그렇게 했어요. 엄마하고 만났을 때, 엄마하고 나하고 해지면 내 생명을, 목숨을 다해서 신앙을, 내가 등록교를, 아버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언제 변질돼 버렸는데 생각도 안 나요. 그런 마음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살 만큼 살았다. 그리고 내가 또 깨어나서 사람들, 애기 보고, 손자 보고, 예? 가서 달래고, 또 갖다 방 치우고, 쓰레기 치우고, 그 일밖에 더 있냐. 이렇게 하려면 잘 데려가 보라, 이거야. 예. 좀 더 발전적이고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능력을 좀 주십시오, 말이야. 그러려면 날 살리시오. 그게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난 준비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정월 초하는 날 막 머리가 튀는 거야, 튀어. 그 생각이. 야, 어디서 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떠왔는가. 욕망이 있다면 행복이 없는 거야. 행복과 욕망은 갈등 관계거든. 그럼 너한테 대한 행복이 뭐냐 이거야. 내가 쥐고 있는 행복은 무엇이고 앞으로 다가올 행복이 뭐냐를 철저히 우리가 따져야 된다고. 장서방도 마찬가지야. 인간의 소원이 무엇이었어? 결혼한 거 아니야. 여자 하나 구해가지고 여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하나 꾸미는 게 인생 아니야. 그럼 성공한 거지. 무슨 불편이 많고 불만이 많아요. 그 이상 자기가 이상이 태어나가지고 해는 보람 있냐? 보람 없는 거야. 그 이상의 보람은 없어요. 그걸 지금 평가할 줄 아냐 이거야. 예. 그래서 가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행복과 소망이 넘실거리는 것인데 가정이라는 거 우리가 가정을 이루라 생육하고 번식하고 마무리를 주관하라는 그 시점에서 모든 교육의 장소가 가정이야. 그래서 가정은 뭐라냐면은 첫째는 가정은 수련소야, 수련소. 딴 데서 한 게 아니야. 그 딴 데서는 절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인격과 그 도의 길을 전문적이 아니라 도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는 그 도를 배우는 데는 가정은 밖에 없어요. 가정. 그 다음에 가정은 뭐냐 수도원이야 돼. 수도원. 수도원은 모든 정신세계의 기본이 됐어. 수도원이. 그러니까 가정은 어떤 곳이냐면은 수도원이고 수련소고 학교야. 그래서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것 다 있으면 그걸 세상 앞에 나가서 실천을 해야 되거든. 이거의 가정은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잘 싸면 오케이. 그것이 아니고 수련받고 있는 것이야. 가정이라는. 그래서 가정이라는 건 철저히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돈 벌어오고 저녁까지 와가지고 와서 이렇게 쉰 게 쉼터는 뭐냐. 하루 중에서 출발지도 가정이요. 마지막 도착지도 가정이야. 아마 대통령도 가정이었고 부인이었다면 저녁에 어디로 갈 거야? 여관으로 갈 거야? 어디로 가냐? 호텔 뭐 다이아몬드 호텔 있고 뭐 석조건물 호텔 들어가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정죄 목적이 뭐냐 할 때는 이거다 이거야. 바로 가정을 이루는 거. 내 인격을 이루는 거, 가정을 이루는 거. 그리고 주관성 완성. 예.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 마무리를 주관하고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세상 앞에 그 이로운 자가 되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한 어느 누구도 없어요. 아버님밖에. 메시아만이 가능한 거야. 예. 그래서 그런 이 순서와 순위를 우리가 모르고 살다 보니까 막 헤매는 거야. 친미가 옳은가, 반미가 옳은가, 또 가정 이게 뭔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은 어디 잊어버리고 있고, 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딴 생각. 먼 곳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절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도 절대 남편을 내가 교육시켜서 사람 만든다고 생각해야 돼. 만들어진 것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엄마한테 내가 그랬어요. 엄마가 그렇게 그때 그 환희와 그 기쁨은 아버님께 해줬을 때 환희와 기쁨은 그렇게 큰 것이 없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잊어버렸다. 이제 그 말 했었는데 지금도 내 그 감사한 마음은 그만할 필요 없는 거야. 잊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의 끝이 어디라 그랬어? 바람의 끝. 인간이 소원의 욕망의 끝은 어디야? 창조 목적 완성. 창조 목적 완성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큰 복음은 뭐야?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 뭐야? 아버님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닮음의 법칙이거든. 예.
창조 목적, 생육하고 번성의 마음을 주가 나라. 그리고 아버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누구처럼? 담을 붙여요. 나와 같은 모양으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예.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원리가 풀려나가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생각해 봐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메시아를 만나고 인식하고 배우고 닮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야. 그런데 만일에 메시아를 만나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한번 상상 좀 해봐. 메시아를 내가 만난다면, 인류가 메시아를 만난다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알아봐.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생각해봐. 아무것도 아니야. 메시아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나왔지만 예수님을 알고 간 사람 누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누군가를 알고 만나고 인식하고 배우지 않으면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라요. 뭔지 몰라.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영하지 않고는 그런 엄청난 메시아를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왔다 갔지만은 지금 아버님을 메시아로 한 사람 몇 명인 것 같아요? 몇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정말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않은 건 우리 교회 다 깨져나가. 왜 유대민족은 애국 사람이 오히려 유대민족의 피를 이어받는다 그러면서 유대민족이 되는데 왜 우리는 2세들이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은가? 왜 그 한번 상상 좀 해봐봐. 떠났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우리 원리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왜 그러겠어요? 그건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누가 교육 책임을 누가 있냐면 엄마가 해야 돼요. 어머님이. 어머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 가정에서 이 학교의 사명을 했냐? 수도원의 사명을 했느냐? 했냐 이거야. 교육장의 학교의 사명과 수도원의 사명을 누가 해야 되냐면 어머님이 해야 되거든. 엄마가. 이것이 없는 한 우리 교회 2세 3세는 기약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메시아도 모르고 누군 뭐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친미가 뭔지 반미가 뭔지도 모르고 가인 누구야? 형님의 나라. 엘더 브라더스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잖아. 그게 무슨 통일 교육이냐. 그런 의미를 볼 때는 학교가 돼야 된다. 가정은 철저한 학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수도원이 돼, 수도원. 수도원의 역할을 하는 거야. 네. 이런 이 보금자리가 바로 가정이다. 그 가정을 내가 일으켰고, 내가 자녀를 낳고 한다면 지금 인생의 반을 성공한 거야. 네. 그런 확실한 그 근거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혁명이라는 책을 보고 그 일생을 두고 고민했던 내용을 다 썼지만은 오늘 그 한마디로 그냥 결론이 나와버린 거야. 존재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이것이 바로 창조 목적이요. 하나님이 인류를 지구세계를 창조해야 할 이유고 목적이 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대 가치다. 예.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내 존재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언니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이제 얘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이 말씀 받아들일 때 하늘을 찌르는 사상이 나와요. 결론이 나오고. 우리는 너무 명청이가 미련해가지고 몇십 년이 돼야 깨달아. 엄청나게 공부를 겨우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금방금방 찾아내 그냥 나가는 거야, 길이를. 지금도 모르잖아. 얘 침몰해야 되는지 반밀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오히려 반발해버리고 말이야. 이것이 우리 현실적이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메시아를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내용을 두고 오늘 한번 생각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할 일은 뭐냐면 이 가정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여기 존재해야 할 목적. 그 이제 엊그제 지금 세영이가 한참에 종아리 때문에 고민하고 그냥 미래를 기약을 못해. 영적인 현상은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세영이처럼 보람된 인생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이라고. 누군가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그 이상 행복은 없는 거야 이 세상에. 근데 직장 생활도 간접 생활이거든. 내가 직장을 해물어서 무슨 물건 만들어가지고 인류 앞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건 극히 간접적인 거야. 근데 당장 지금 어떤 인간을 위해서 일한다.
도와준다. 이것이 내가 존재해야 할 목표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이것은 바로 평가를 한다면 이것이 가치 기준이다 이거야. 잘한 일이다 이거야, 이것이. 그래서 아빠가 손자들 보는 게 잘한 일이야, 못한 일이야? 그 이상 잘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사람을 위해서 일해준 사람, 사람한테 도움이 된 사람,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야. 절대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아버님이 20년 동안 절대 가치라는 제목으로 과학자들 모아놓고 했는데 그걸 알아들은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절대 가치와 지금 내가 존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융합을 시킬 때 지금 내 방향이 형성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것이 안동역에서 예?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설교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예. 아무튼 여러분들의 뼛속에 사무의 DNA 속에서 결론은 이거다. 인생이 예. 간단하다 이거야.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리하신 천지 부모님, 이 귀한 말씀 오늘 아침에 폭풍과 같은 불바다와 같은 그런 말씀을 던졌습니다. 아버님이 지금까지 전 세계를 엮어 나오면서 가인국, 아벨국, 그리고 천사장 국가를 형성하고 어머니 나라, 아버지 나라, 그리고 형님의 나라를 형성시키는 말미암아 이 땅의 이상세계 천일국의 방점을 찍어 놓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아버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해야 할 존재 목적과 저희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천일국의 아버님 하나님의 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귀한 날을 맞이해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같이 하고 항상 원리적인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는 형제들 자녀들 위에도 같은 은사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 아버님의 주관성, 아버님의 통치권이 착지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부를 생명을 다하여 아버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저희들이 일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의 중심가정 김정한 항을 가정임으로 보호가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서 훈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